자, 요거는 이제 머신 컨셉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골핑 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 부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골프를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할 필요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그림을 보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요 막대기가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요게 클럽인데, 그 머신 컨셉, 왼팔하고 클럽을 놀이터의 그네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 얘를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아니 사람의 몸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골핑 머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설정만 해놓고 얘는 몸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면 또 설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머신은 그래서 머신 컨셉이거든요. 간단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람의 몸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선택된 절차에 의해 제어가 돼야 된대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머리 위치를 지키고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고 오른쪽이 뒤로 빠져줘야 되겠죠. 그럼 어깨도 뒤로 빠져야 되고 골반도 어느 정도 빠져야 되고 무릎도 어느 정도 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얘를 지키려고 하면 얘를 안 쓰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깥으로 나가요.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얘가 뒤로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이고 골반도 움직이고 얘도 빠지고 체중도 5대5로 있던 게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클럽의 세 가지 기능 제어는 이게 메케닉이겠죠. 클럽 페이스, 헤드, 샤프트 제어하는 거. 과학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지만 무지한 결정 및 근육의 잘못된 사용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대요. 그 대표적인 게 머신 컨셉이 깨지면은 이제 골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왼손목 코킹. 머신 컨셉에 의하면 얘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왼손목도, 팔도 능동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어깨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잘 제어한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왼손목의 근육을 쓰지 않고 코킹을 하고 왼팔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못 움직여. 혼자 못 올라가요. 팔꿈치가 이렇게 접어주면. 그리고 라인을 지키면서 팔꿈치가 펴지면. 오른팔 입장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오른팔은 터나 스윙어나 능동적으로 펴지든 수동적으로 펴지든 얘는 펴져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펴지려면 어떻게 돼야지 펴질까요? 접혀야 돼요. 접혀야지 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필 수 있을까요? 앉아보면 파워가 나올까 얘가? 안 나와요. 왼팔을 올리고 왼손목 코킹 하는 것도 오른팔, 그러니까 팔도 뭐냐면 요 팔뚝을 이게 픽업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손이 여기 있어요. 아래에 있죠? 오른손이. 제가 요 팔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손이 왜 위로 갔을까요? 여기 있던 손이. 여기 간 이유. 그렇죠. 근데 이걸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손으로 들려고 한다는 거죠.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제가 손을 안 쓸게요. 이렇게 걸어놓고 제가 팔꿈치가 이렇게 접힐게요. 그럼 얘를 놓으면? 근데 얘를 손으로 들잖아요. 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망치질하고 비슷해요. 망치질을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으로 안 들어요. 팔꿈치가 툭 펴져요. 그러면 이 무게를 정말 활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초보 목수들이 대부분 망치질을 잘 못하잖아요. 망치를 손으로 들어서 손으로 치려고 하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망치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하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내가 적은 힘으로 내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써지는 것도 뭐냐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얘가 올라가죠. 그럼 얘가 더 가려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껴지고 다시 팔꿈치가 펴지면 쿵, 쿵 이거지. 이건 큰 파워가 아니거든요. 네. 궁금한 게 네. 백스윙 탑 올라가서 네. 레그가 좀 심하게 되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출렁이는 느낌. 네. 그런 경우에는 좀 팔꿈치를 늦게 접어줘서 그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라인을 지키잖아요. 여기서 왼팔이 비교적 평행이 됐을 때 이 그립 끝이 저 라인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때 이제 그런 분들의 미스는 뭐냐면 여기서 백스윙 탑으로 가는 걸 막연하게 손목을 꺾어서 얘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 끝이 저는 저 바닥에 있는 흰색 라인을 지킬 거예요. 출렁거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려고만 손으로 이 상태에서 저 라인을 계속 지킬 거예요. 제가 요 끝이 저 뒤에 라인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요 라인을 계속
저로 가르친다고 치면 다시 한번 평행이 되겠죠. 그럼 놓고 손이 아니에요. 손하고 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더 뒤로 빠져줘야 되겠지.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하다 보면 여기서 평행이 한 번 또 한 번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무제한 결정 및 근육의 잘못된 사용은 머신 컨셉이 깨지는 거겠죠. 왼손목 코킹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얘는. 자, 코킹이라는 게 간단해요. 코킹이라는 게 요 손날이 팔뚝하고 일직선이 되는 게 코킹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놓고 얘는 머신 컨셉에서 얘는 혼자서는 못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팔꿈치가 손이 아니고 오른쪽 팔꿈치 이렇게 접혀볼게요. 펴지면 다시 차오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왼손목 코킹의 왼팔이 올라가는 거는 왼팔 자체적인 게 아니고 오른 팔꿈치. 손도 아니에요. 손으로 드는 게. 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 왼팔 여기가 아파서 한의원을 가요. 근데 침 잘 놓으시는 분들은 여기다 침 안 놓잖아요. 이런 데다가 막 놓고 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대잖아요. 우리 몸도. 그러니까 왼팔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팔에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럼 제가 오른손 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팔꿈치 접잖아요. 들 수 있어요. 너무 툭 떨어지고. 그럼 아까 우리 다운스윙 때도 이렇게 들어서 너무 툭 떨어지죠. 떨어지기 전에 휙 튀겨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골핑 머신을 이제 호머킬리가 첫 번째 1969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 내용밖에 없었대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을 골프 스윙을 이제 21가지로 이제 요약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 위치 지키는 거. 고정 포스트, 그러니까 플레이의 머리죠. 머리는 볼을 통과할 때 클럽 헤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데요. 자, 스파인 앵글이잖아요. 머리 위치를 지킨다는 건 스파인 앵글이거든요. 웨지는 스파인 앵글이 숙이는 각도도 있고 그 대신 좌우의 이 스파인 앵글은 별로 없겠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넓어지니까 좌우 스파인 앵글도 있죠. 그럼 이 상태로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에 맞게끔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웨지는 측면 스파인 앵글이 없고 그 상태로 머리 위치를 지키면 제자리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왼팔하고 클럽은 머신 컨셉에 의해서 수동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머리는 회전할 수 있대요. 머리가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진짜 경주마처럼 시선을 여기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스웨이나 밥 되면 안 된대요. 자, 스웨이가 뭐냐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스웨이라고 하고 밥은 뭐냐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뭘까요? 밥이 되려면 이 스파인 앵글이 숙였던 게 일어났다가 펴지면 이거 안 된다는 거고 스웨이는 설정을 했으면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던데 얘가 이렇게 더 간다는 얘기는 측면으로 스파인 앵글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활용하는 프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공을 끝까지 보라는 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끝까지 보라면 어떤 동작을 하시나요? 스윙을 해요. 공을 끝까지 보래요. 여기를 보고 있죠. 자, 공을 끝까지 본다는 걸 우리가 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제 주먹이 공이에요. 여기서 공이 탁 맞았어요. 그 공을 끝까지 보려면 시선이 얘를 따라가는 게 끝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고개가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만약에 시선이 공이 나갔는데도 바닥을 보고 있으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애니카 소렌스탐이나 박인비 프로, 뭐 네이비 듀발 같은 경우는 먼저 돌아가죠. 그러니까 척추에 머리가 붙어 있잖아요. 자, 제 주먹이 머리고 제 팔뚝이 척추면 얘는 머리가 움직인 걸까요? 스파인이 움직였네? 안 움직였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이 숙인 각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놓고 돌린다고 해도 안 움직인 거죠. 머리가 움직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이든지 결국 스파인 앵글을 변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골프 트렌드가 이제 공을 끝까지 본다는 얘기를 오른쪽 귀로 보라고 하잖아요. 공 맞는 순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되든 얘가 틀어져야지 왼쪽 열리는 게 잘 되거든요. 오른쪽 푸시에 의해서 왼쪽 풀이. 그럼 스파인 앵글 유지가 편하겠죠. 자, 이거를 우리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자, 더스틴 존슨이 어떻게 스윙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시선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공이 맞기도 전에 벌써 시선은 이 앞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왼쪽 어깨가 막히지가 않고 잘 풀이 돼주거든요.
그렇죠. 모션으로 봐야죠.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여기서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처음에 더스틴 존슨이 설정했던 이 스파인 앵글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럼 어깨 위치를 보면 오른쪽은 되게 푸시가 된 위치죠. 왼쪽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를 잡으면 얘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귀로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건 움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자, 3번이 뭐냐면 클럽 샤프트는 손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견고하게 그립 잡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힌지 조립체는 클럽 페이스 정렬을 제어한대요. 힌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 경첩 얘기했죠. 경첩이 왼팔이 내 몸에 경첩이 이렇게 붙게끔 설정을 할 거냐, 이렇게 붙게끔 설정을 할 거냐에서 얘는 이제 근해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몸의 움직임이 이렇게 바뀌면 왼손등이 클럽 페이스라고 치면 크루징만 되죠.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하늘을 봐요. 그럼 클럽 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클럽 샤프트는 기울어진 플레인에 완벽히 놓여야 된대요. 기울어진 경사면에 이렇게. 그리고 클럽 샤프트는 평행한 경우를 제어하고 항상 플레인 라인을 가리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얘를 스윙을 하는데 라인을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지켜요. 그럼 계속 지키면 결국은 이렇게 평행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라인을 잘 지키려면. 이쪽 끝이 이 뒤에 라인이 쭉 있다고 치면 저기부터 계속 가리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저 라인을 또 이렇게 잘 지키고 들어가면 다시 한번 평행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반대쪽이 저 뒤에부터 가리키고 들어가요. 그럼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시죠. 계속 지키고 다시 한번 평행이 되고 피니시가 되고 이게 결국은 클럽 샤프트 제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지렛대 먼저 첫 번째 지렛대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지렛대의 폼이 이건 거잖아요. 왼팔 클럽이 만든 이 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지렛대는 압력에 의해서 작동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프레셔 포인트 4가지 중에 조합을 해서 쓴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지렛대는 이 팔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럼 프레셔 포인트 어디가 쓰일까요? 여기. 왼팔이 움직이려면 여기 4번이 여기서 어느 정도 압력이 변화가 있겠죠. 왼팔 같은 경우는. 오른팔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프레셔 포인트 1번이에요. 이 두 개의 압력이 변화가 생길 때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여지겠죠. 그럼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고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할 때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서 코킹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압력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이 느껴지죠. 이 두 개는 어딜까요? 2번하고 3번인데 어디에 있나요? 얘가 손에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지렛대는 팔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손에 있지만 이 부분 오른팔은 여기 왼팔은 여기. 두 번째 지렛대는 여기 2번 3번. 자, 그리고 지렛대의 어떠한 부분도 독립적으로 앞으로 회전할 수 없대요. 이게 왼팔 근해죠. 첫 번째 지렛대이기도 하고. 자, 이 지렛대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근데 얘 혼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오른쪽이 이렇게 가고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이렇게 비켜주는 움직임에 의해서 얘는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놓고 오른팔에 접혔다가 이 펴지는 움직임에 의해서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둘 다 혼자서는 못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왼팔은 근해기 때문에 머신 컨셉에 의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가길 원하죠. 자, 그리고 지렛대는 작동 방식과 관계없이 원형으로 움직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지렛대가 아무리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직선으로 움직이나요? 곡선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원형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을 라인을 지키지만 클럽 헤드는 앞으로 갈 때도 서클로 움직이는 거랑 또 연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렛대는 플레인 포스에 의해 임팩트를 통과해야 된다. 자, 스윙 플레이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움직이죠?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경사면에서 제가 이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했다고 치면 이게 경사면 아닐까요? 이렇게 기울어진 게? 근데 우리가 얘를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상에 직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또 못 가요. 이것도 경사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얘가 왜 이쪽으로 왔냐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는 이 클럽이 이쪽으로 온 이유. 밑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오지 않았을까요? 요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라인,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내리려고 했더니 이쪽이 무거우니까 떨어지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서 릴리스가 되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이 앞으로 만드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안 해도 여기서 작살 던지기만 이쪽으로만 잘하고
이 클럽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그냥 허용을 하면서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비켜주면 앞쪽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11번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 클럽 헤드 포스와 모션은 무게중심의 직각으로 플레인에 있으며 스피드, 질량, 반지름에 따라 변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클럽 샤프트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있대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직각으로 플레인에 있으며 스피드, 질량, 스윙, 반지름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노란 공이 클럽 페이스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나요? 클럽 페이스에 이렇게 노란 공이 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스윗 스팟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고 때로는 레이백이 될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이거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윗 스팟 얘기하는 거예요. 스윗 스팟이 저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프레셔 포인트 1번 여기,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죠. 그래서 스윙어는 요 4번.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양팔을 왼팔은 그네, 오른팔은 스윙어는 수동적인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지렛대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른팔을 못 써요. 몸이 틀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압력이 예, 그러면 4번이 쓰인 거잖아요. 히터는 오른팔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네처럼 놓고 오른팔 팔뚝으로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이 부분에서 압력이 많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스윙어는 4번 여기, 히터는 1번의 압력이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팔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에 의해서 움직인다. 첫 번째 지렛대. 첫 번째 진자 운동을 하니까 두 번째 진자 운동은 뭐에 의해서 될까요? 손. 두 번째 지렛대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대.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 2번하고 3번. 2번, 3번이죠. 이건 이 정도만 아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두 개의 시계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노간의 그 드릴이 있잖아요. 이렇게 팔꿈치를 옆에 붙이고 여기서 흔들흔들 하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럼 이건 뭘까요?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지렛대예요. 그럼 얘가 조금 더 가속을 붙으면 얘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건 두 번째 지렛대겠죠. 내버려두면 더 많이 가고. 얘가 더 많이 클럽 헤드가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버려두는 가속을 이용해서 내버려두면 얘가 더 많이 가겠죠.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죠. 첫 번째 지렛대, 또 가속을 붙으면 두 번째 지렛대. 그럼 쓰일 때도 두 번째 지렛대 가속이 붙고 첫 번째 지렛대 가속이 붙고. 12번 보시면 볼 스피드는 임팩트 전후 클럽 헤드 스피드에 의해 좌우가 된대요. 요거를 요즘 쓰는 골프 단어로 용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볼 스피드는 임팩트 전후 클럽 스피드에 의해 좌우가 된대요. 요즘 트랙맨 쓰면서 이 단어 많이 쓰잖아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게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매시 팩터. 스매시 팩터예요. 자, 그리고 13번 보시면 클럽 헤드는 로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단지 다운이 아니라 다운 앤 아웃이래요.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임팩트 플레인 라인,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 해가지고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투 아웃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거는 경사면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고. 자, 그래서 디벗은 단순히 다운이 아니라 다운 앤 아웃으로 가야 된대요. 타겟 방향이 이 방향이어도 디벗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스퀘어로 섰다는 가정하에.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뉴트럴한 바닥에 있는 공을 칠 때 가장 뉴트럴한 구질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인투 아웃인 거잖아요, 얘는. 항상 이렇게. 자, 근데 선수들은 비교적 스트레이트 샷을 쳤을 때는 디벗 자국이 타겟 방향하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다운 앤 아웃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자, 그거를 이제 트랙맨이 제시하는 요 스윙 데이터 값을 한번 보고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스트레이트 샷을 치기 위해서는 클럽 패스 값이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페이스 앵글이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근데 이게 선수들이 3번부터 피칭까지 쳤을 때의 스윙 데이터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스윙 디렉션이에요. 스윙 디렉션의 얘기는 뭐냐면 스윙 면을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틀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마이너스 2.4도씩 다 틀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임팩트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클럽 헤드는 여기 스티커 부분까지 이렇게 하면 이 바닥에 있는 주황색 스틱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PGA 프로 애들이 이렇게 스윙 디렉션을 마이너스 2.4도를 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그러면 임팩트에서 로 포인트까지 정렬을 아예 처음부터 왼쪽으로 좀 그렇죠. 네. 그래야지 스트레이트 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바닥에 있는 공을 우리가 정렬을 비교적 스퀘어로 섰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구질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투 아웃 값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2.4도를 틀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2.4도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얼만큼 될까요? 2.4도. 2.4도를 한번 체감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기 제 각도기를 갖고 왔어요. 2.4도를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옆에 프로님 드려보세요. 그 한 눈금이 1도예요. 한 눈금이 있어요? 예. 이건 감각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내가 똑바로 쳐서 스윙을 하면 약간 들어오고 훅이 나는 걸 아니까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살짝 느낌이에요. 이건 감각적인 거지. 2.4도를 어떻게 체크할 거냐는 거예요. 체크 안 돼요. 자, 근데 이 골핑 머신이 1969년도에 나온 책이잖아요. 이런 요즘 현대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2.4도를 안 틀었으면 얘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플러스가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이게 맞겠죠, 그럼. 자, 로포인트 이후 클럽은 업앤인으로 움직이지만 팔로우스로 중에서도 오른팔 펴지는 거는 계속 돼야 된대요. 여기서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간 거는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또 클럽은 이렇게 움직여야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는 거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들어서 여기서 요 그립 끝에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저는 어떻게 얘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이 비껴주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안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안으로 보내기, 이렇게 밑으로 얘를 그립 끝을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 다음부터 여기 위치는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풀에 움직여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얘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그립 끝을 지면에 있는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계속 밑으로 내리려고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할 때도 오른쪽은 푸시가 되고 왼쪽은 풀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클럽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립 끝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클럽 샤프트 라인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그럼 임팩트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도 그립 끝이 가르쳐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였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으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인투 인스윙이라고 하잖아요. 또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 모서리가 플레인 라인이라고 치고, 자, 제가 요 그립 끝을 놓고 정면에서 봐보세요. 놓고 요 그립 끝을 바닥인 라인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라인, 백스윙 탑에서 요 그립 끝 위치 지키고 여기서 한번 지켰으면 이 클럽 헤드는 도망갈 데가 있을까요? 임팩트 구간에서? 없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된 현상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클럽 샤프트를 잘 제어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16번이 재밌어요. 자, 플레인 라인은 이 클럽 헤드 오브 플라이트가 뭐냐? 클럽 패스를 얘기해요. 클럽 패스를 제어한대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클럽 페이스 정렬은 볼 라인 오브 플라이트. 이거는 페이스 앵글을 제어한대요. 이게 요즘 말로 따지면 뭘까요? 그러니까 플레인 라인이 클럽 패스를 제어하고 클럽 페이스 정렬 제어는 페이스 앵글이 제어가 된다. 공이 날아가는 거를 제어한다는 게 페이스 앵글인 거잖아요. 요즘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디플레인. 자, 디플레인이 뭐냐면 공의 커브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타겟 라인이에요. 자, 클럽 패스가 안에서 바깥으로 4도 정도 인투 아웃 값을 이렇게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페이스 앵글이 맞는 순간에 타겟 라인에 비해서 2도 정도 열려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 반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파란 선하고 요 주황색 선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삼각형의 요 축을 이렇게 그리면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이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갈까요? 이 상태가 되면 이게 드로우예요. 이게 디플레인이거든요. 요 주황색 스틱이 클럽 페이스의 방향이에요. 요 파란색 스틱이 플레인 라인, 그러니까 클럽 패스의 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4도예요. 그 페이스 앵글이 똑같이 4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직인 거잖아요. 수직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붙어 있으면 푸시가 나겠죠. 이게 디플레인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반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페이드를 치려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어야 될까요? 닫혀 있어야 될까요? 타겟 라인에 비해서. 페이드. 닫혀 있어요. 그렇죠. 닫혀 있어야 돼.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페이드는 이건 거잖아요.
얘가 반대로 마이너스 4도. 페이스 앵글이 요거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2도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타겟 라인에 대해서는 페이스 앵글이 닫혀 있지만 플레인 라인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겠죠. 축을 연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날개를 이렇게 붙여봐요.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디플레인 이론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 PGA 매뉴얼, 클래스 A 하는 그 미국 PGA 매뉴얼을 이걸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디플레인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클럽 패스 인투 아웃 값으로 가면 공의 커브가 훅 커브가 생기고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 슬라이스 커브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역할은 뭐냐면 닫혀 맞으면 공은 왼쪽 출발, 열려 맞으면 오른쪽 출발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했었다. 볼플라이 로우 법칙 있잖아요. 공 아웃까지 구질 나오는 거. 예전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가는 게 공의 초기 출발 각도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려 맞으면 공이 슬라이스 커브가 생기고 닫혀 맞으면 훅 커브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지가 왜 바뀌었냐면 이런 트랙맨이라는 런치 모니터가 이제 등장을 하고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2000년대 초반인가 아마 밝혀졌어요. 자, 근데 이 책은 언제 나온 책일까요? 1969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골핑머신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호머킬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은 이런 트랙맨이라는 장비가 나와서 그런 거가 이렇게 뒤집어졌지만 그런 이론들이 그때 당시 호머킬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기하학과 물리학.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도 엄청나게 들었대요. 왜냐면 골프 뭐 선수 출신도 아니죠. 교수과도 아니죠. 아니 어디서 뭐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이 골프를 뭐 자기가 뭘 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대접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핑머신 공부하는 사람들은 디플레인이 나왔을 때 이론이 나와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그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인 거예요. 이 골핑머신이라는 책이. 자, 그래서 클럽 페이스는 분리 시점에만 타겟 라인에 직각이 돼야 된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클럽 페이스가 왼손등이 클럽 페이스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되죠. 그럼 타겟 라인에 비해서 이 클럽 페이스는 어떤 입장일까요? 닫혀 있는 걸까요? 열려 있는 걸까요? 열려 있는 거죠. 근데 내 몸에 대해서는 계속 스퀘어예요. 그럼 얘가 공이 맞으면 클럽 페이스가 공이 맞으면 공이 맞고 나서 팔로우스로 넘어가면 얘는 닫히는 과정이겠죠. 타겟 라인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공이 맞는 순간 열려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닫혀 있는 스퀘어가 맞을까요? 공이 이렇게 처음으로 탁 이렇게 접촉을 하는 순간 열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얘가 공이잖아요. 그 뉴턴의 제 세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인가 리액션의 법칙. 아무튼 그게 뭐냐면 이 공도 이 위치를 지키려고 한대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 클럽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벡터의 값이 더 큰 거잖아요. 얘는 지키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오면 얘가 공이 약간 저 그림처럼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작용 반작. 작용 반작의 법칙. 그거에서 얘는 지키려고 하지만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여기서 찌그러졌다가 탁 펴져서 출발할 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 그림으로 보시면 요 순간까지는 클럽 페이스가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지만 살짝 열려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순간 이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순간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 처음에는 살짝 열려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여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요 순간은 열려있고 열렸다 닫히면서 이제 공이 떠날 때 이제 스퀘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8번 보시면 플레인 앵글을 변경해도 플레인 라인에는 영향이 없대요. 바닥에 있는 얘가 플레인 라인이죠. 백속에 있는 14개의 클럽들은 다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라인을 유지한다는 거는 샤프트를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는 어떻게 들었던지 간에 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만 유지하면 처음에 기울어졌던 요 각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된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잘, 제가 긴 클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갈켰다고 치고 얘가 그대로 들어서도 이렇게 갈키는 거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 각도가 이 기울어진 경사면이 맞지만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해진다고 해서 저 라인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뭘까요? 요즘에 이 패턴을 많이 활용해서 레슨하는 패턴이 샬로잉 이건 거잖아요. 지지스윙의 샬로잉이.
근데 샬로잉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내려올 때 얘가 더 이렇게 완만해져서 맞지만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내 몸의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몸의 움직임이 많았다는 얘기는 원심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골프에 필요한 파워가, 스피드가 그만큼 더 증가하겠죠. 그럼 비거리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 타이밍에 맞춰서 몸이 비켜주지 않으면 좀 이렇게 블락이 되는 현상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상하려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꺾는 현상도 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샬로잉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뭐 조지 킹카스가 걔를 만든 게 아니고, 베노간의 5 레슨즈 봐도 베노간도 그 얘기 하잖아요. 백스윙의 플레인 면하고 다운스윙의 플레인 면은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완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중력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놓고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를 유지하고 몸이 틀어져. 자, 그리고 19번 보시면 스탠스 라인, 플레인 라인, 플라이트 라인이 이게 뭐냐면 타겟 라인. 얘는 비교적 스퀘어래요. 얘가 타겟 라인, 요 라인 하나가 플레인 라인, 그리고 일반적인 스윙을 할 때는 내 스탠스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서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면 드로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탠스 라인.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타겟 라인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디플레인에 의해서 드로우가 인투 아웃 값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로우 구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20번 보시면 지정된 압축 라인에 대해 모든 머신은 동일한 임팩트 정렬을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왼팔은 근해이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플랫한 왼손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시면 플랫한 왼손목이 유지가 되면 오른손목은 벤트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임팩트 순간에 어떤 스윙을 해도 이 상태는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백스윙은 다양하잖아요. 선수들 보시면 뭐 진피리그는 이렇게 팔자 스윙도 하고, 매들프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으로 하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바깥으로 가서. 여기선 동일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플랫한 왼손목이 골프 스윙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클럽 페이스도 제어하는 역할도 하고, 레그도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가 스윙 아크의 이 길이도 가장 길게 쓰는 역할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21번 보시면 모든 머신 위치, 여기서 머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위치와 모션의 관계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우리가 V1으로 선긋고 원긋고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하학이 별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기하학이 이거예요. 바닥에 플레인 라인이 있어요. 스윙 아크는 이렇게 원으로 움직이죠. 얘가 뭔가요?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곡선이잖아요. 원이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스윙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자, 프로님들 입장에서 여기서도 착시가 있어요. 얘를 직후방에서 보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원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건 원인 거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항상 이런 선을 긋잖아요. 스윙 분석하면은. 그 정면에서 할 때는 이런 원을 몸 주변으로 이런 원을 또 이렇게 긋는 거고. 이런 게 기하학이에요.